은평구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더 늘면서 4일 오전 기준 9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한 명은 가련동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별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은평 을에선 강병원 의원이 본선에 올랐고 미래통합당은 허용석 전 관세청장을 은평 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처럼 선거구별 후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축소돼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없고 아무 그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그것만 생각 들지 아무 딴 거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좀 이번에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더 늘면서 4일 오전 기준 9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한 명은 가련동에 사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발열이 시작돼 이틀 뒤인 지난 2일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의 집은 방역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 확진자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 시립 서북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입니다. 4일 오전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9명이며 이 중 은평구는 8명, 양천구는 2명입니다.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은평 성모병원 대책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환자 및 직원 총 2,725명에 대해 3,441건의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양성 2건 외에 3,439건은 모두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내 입원 환자들은 환경 소독을 시행한 후 클린존으로 재배치하고 동선 분리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폐쇄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질병관리본부가 이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가 또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거기 현재 지침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그 격리 기간, 즉 잠복 기간을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또 마스크를 구하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심리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이자 명지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감염 스트레스란 무엇이고 또 대표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감염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자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이 코로나 유사 증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현상을 감염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해서 커지면 또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불안이 분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좀 혼란해지고 개인적으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거에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과도한 불안, 걱정, 잠을 못 자면 우리 이 몸 신체 내부에 있는 여러 면역 관련된 시스템이 저하돼서 실제로 감염에 더 빠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으로 신체 리듬을 깨트리는 것은 실제로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도한 불안, 장시간의 TV 시청 이런 걸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7가지 마음 백신을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심리 방역, 마음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공포를 줄일 수 있을까, 또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백신 얘기했는데요. 자기 자신과 이웃을 격려하는 격려 백신, 또 주변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긍정 백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식 백신, 또 손 씻기를 포함한 수칙을 잘 지키는 실천 백신, 그리고 감염은 언젠가 이 감염 재난이 끝이 온다라는 이미 우리가 메르스나 신종플루를 겪었듯이 희망 백신, 또 도움받을 곳을 잘 알아두는 정보에 관한 백신, 그다음에 이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또 너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있게 이성을 잘 발휘하는 균형 백신, 이렇게 7가지 백신을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네, 알려주신 대로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고 잘 버텨나가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그래도 궁금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공포를 더 크게 갖기보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 이게 이제 과거 여러 차례 감염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공포보다는 저 이성을 잘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이 심리지원단을 통해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에서 만든 심리지원단인데요. 심리지원단에서는 시민의 마음을 돕는 마음 처방전을 발행하고 또 시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가짜 뉴스 판별하는 사업을 하고요.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맞춤형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또 실제로 시민의 마음에 대한 전화 위기 상담 1577-0199를 통해서 이런 전화 위기 상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신 분들께서는 이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강병원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과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에서는 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공천을 받으면서 은평 을 지역의 총선 대진표가 채워지는 모습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4일 은평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미래통합당 은평을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은평을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전 관세청장이 공천을 받으면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문태성 당협위원장과 정용만 전 바른정당 지역위원장은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허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냈고 현재 SK네트워크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은평을 후보로 공천받기 전까지 용산구 출마를 준비했던 허 후보는 이번 공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30년간 중앙정부에서 근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역자원순환센터 원점 재검토 등 현안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병원 현역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주 진행된 경선에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을 누르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은평 주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의당에선 김종민 현 정의당 부대표가 출마합니다. 김 예비후보는 뉴타운 세입자연대 공동대표,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냈고 제7회 지방선거에선 정의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했습니다. 김종민 부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은평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당 신민주 서울시 상임위원장이 은평을에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혁명배당금당에선 10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한편 문태성 미래통합당 은평을 예비 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문태성 예비 후보는 4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예비 후보는 지역에서 상당 기간 표 밭갈이를 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발로 뛴 당협 위원장을 원천 배제하고 아무런 경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구별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확정되고 있지만 선거운동의 모습은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축소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앞이 한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유권자들에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홍보도 없고 아무 그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그것만 생각 들지 아무 딴 거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선거법상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은 명함을 나눠주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유권자를 만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깊게 생각은 안 해갖고. 전문가들은 SNS 선거운동 방식이 후보의 일방적인 홍보 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내가 유리한 것만 쭉 올리잖아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똑같아. 내가 그냥 내 얘기만 쫙 하고 그리고 내 페이스북은 내 친구들이니까 다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검증인데요.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SNS는 불가능해요. 토론회 등 언론을 통한 후보자의 상호 검증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토론이라는 것들은 유권자로 하여금 이제 후보들 간의 그런 비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면 이제 그 후보자들의 그런 토론 기회는 좀 이번에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 예정대로라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일은 이번 달 27일로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 주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대면 선거운동이 없는 선거가 될 수 있어 총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천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 총선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후보로 확정된 이용선 후보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양천을 지역에서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시는 건데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속칭 삼수생입니다. 예. 지난 8년간 우리 양천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묵은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걸 깊이 살펴보고 또 해법을 모색해 오면서 이른바 양천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워온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묵은 숙제라는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지역 현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출마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제시하셨거든요. 이 양천구의 지역 격차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혹시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천구 하면 서울의 강남북 이렇게 상징하듯이 한 구 내에서 목동과 비목동 지역에 이 격차가 심각한 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있는 양천을은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인데요. 공항 때문에 그 오랜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또한 발전이 제약되고
교통과 주거 문화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수건 과제입니다. 네. 목동과 비목동의 격차 그리고 공항 소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공항 소음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양천 을 지역이 김포공항과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 인천은 국제선이라는 분업 체계로 정리됐습니다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근거리 국제선을 유치했습니다. 예. 그리고 꽤 지금 근거리 국제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그 인천공항의 T2 터미널 2가 완공이 되고 3천만 명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방향은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착륙 기능은 옮기고 예. 그다음에 김포공항은 주로 수속하는 공항 터미널 기능을 중심으로 배치하면 가능하다 보는데 그러려면 지금 공항철도가 150km 정도 속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예. 이걸 논스톱으로 그 속도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면 아마도 이용객도 큰 불편이 없고 그리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효과적 연계도 가능해지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양천 지역의 소음 피해도 완화시키는 아마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뿐만 아니라 소음에 대한 기준도 이제는 한국 경제가 발전한 만큼 한국 사회 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제 기준에 맞춰서 낮춰서 여러 가지 보상 기준도 좀 높이는 다양화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천 지역에 꼭 필요한 의제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하철이죠. 교통 문제. 저희가 교통 문제고 교통이 소위 그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신월동은 7개 동에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2개의 지하철 시대가 열립니다. 서부광역철도와 목동선 경전철. 이게 하나는 이미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만 남아 있고 예. 또한 목동선 경전철조차도 올해는 예비 타당 조사조차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진척이 이루어져 있어서 매듭지면 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두 지하철이 좀 조속히 진행이 돼서 주민분들의 교통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상이 걸렸잖아요. 주민분들께 뭐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정부도 코로나19의 확산과 예방을 막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개인 위생을 포함해서 잘 협조 호응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습되는 과정에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들은 예를 들자면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는 자선에 기반한 그런 그 어떤 지원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그 임대료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적어도 석 달 정도 한 20%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 인생에 중요한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사실 배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배급제에 준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정책을 모색하는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였다가 이후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로 변경됐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